안녕하십니까. 박하진 김태영의 교양이 있는 밤. 오늘은 더 커뮤니티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 섭외하는 데만 네.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이 더 커뮤니티 토크를 진행하기 위해 정말 어렵게 모신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의 게스트 정건아 씨를 소개합니다. 드디어 제가 더 커뮤니티가 나온 지 거의 한 8개월 만에 다 시청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박하진 씨가 처음에 저한테 더 커뮤니티를 소개해 주셨고 일단 뭐 맞습니다. 최초로는 뭐 정건아 씨께서 최초로는 이제- 박하진 씨한테 추천을 해주셨다 그랬는데 박하진 씨가 본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셨고 제가 또 본 다음에 저랑 박하진 둘이서 정건아 씨에게 더 커뮤니티 좀 빨리 봐라 이거를 거의 뭐 1년 가까이 맞습니다. 네. 푸시를 한 결과 드디어 정건아 씨가 더 커뮤니티를 모두 시청을 완료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토크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정건아 씨한테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되게 권유를 했잖아요. 네. 뭐 본인은 어찌됐든 볼 거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게 설득 끝에 본 소감이 좀 어떤가요?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커뮤니티를 본 정원의 한 줄 평은 더 지니어스 이후로 최고의 서바이벌 예능이었다. 이거를 빨리 보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또 후회스럽다. 박하진 씨가 저한테 추천하는 작품들은 다 빨리 볼 걸. 진짜 이게 저는 뭐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정관아 씨한테 그동안 추천해준 작품 나이 아저씨, 나이 아저씨 피해 게임 또 네. 어쨌든 안 보고 있다가 제가 계속 보라고 해서 왔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진격의 거인 다 하나같이 최애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박하진 씨 픽은 저는 진짜 믿고 맡깁니다. 네. 그래서 더 커뮤니티를 저희가 다 시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다들 어떻게 봤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심층 토크를 들어가는 걸로 하고 저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서바이벌 예능이 지금 피해 게임 데블스 플랜 다음으로는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재미있는 서바이벌 예능을 본 것 같고 지금까지의 서바이벌 예능들이 다 더 지니어스 방식의 서바이벌 예능이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피해 게임 그 데블스 플랜 제작자님이 더 지니어스 만드신 정종현 PD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피해 게임도 사실 더 지니어스의 포맷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더 지니어스와 다른 서바이벌 예능을 비교하는 형태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아쉬운 뭔가 좀 더 지니어스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이번 더 커뮤니티는 더 지니어스식의 방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서바이벌 예능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봤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정치 외교학과고 토론 좋아하고 조직 내에 법이 있고 체계가 있고 약간 관습이 있는데 그거를 되게 비슷하게 담은 예능이 이번에 더 커뮤니티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육원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예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약간 육원들 보듯이 그런 느낌이고 두 분은 좀 더 일찍 보셨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건아 씨가 방금 하신 이야기를 정확하게 똑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저는 뭐 두 분만큼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많이 본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몇 가지 본 사람 입장에서 최고의 서바이벌 예능이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포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고 특히 저희같이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즐길 수 있을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육원들이 형성된 그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를테면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든지 조직 내에서 본인들 이제 출연자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룰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그거를 조직화하는 과정 그런 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너무 재밌었다라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출연진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모였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저기 여야의 정치인들 그쵸.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박성민 씨라든지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어떤 뭐 대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도 저 변호사라든지 그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한 사회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들이 쏠쏠했다. 또 뭐 뿐만 아니라 이런 뭐 예능적인 요소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조금 생각해볼 만한 어떤 사회적 함의라든지 철학적 함의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해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혹은 뭐 이민자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거 이면에 있는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능이 아니었나 아, 그런 평가를 네, 내렸습니다. 잘하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더 커뮤니티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원아 씨가 말했던 것처럼 더 지니어스를 필두로 굉장히 많은 서바이벌 예능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서바이벌들은 승부를 겨룬다 혹은 생존한다 혹은 어떤 야생의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이번 더 커뮤니티는 애초에 제도나 이런 시스템 자체를 민주사회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둔 굉장히 좀 질서 정연하고 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안에서의 또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상당히 새로웠고 또 2024년 그 대한민국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이 보기에 정말 재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거기 그런 시스템에 맞게 섭외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그런 석이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송민석은 나오면 나오면 좋죠. 나오면은 너무 재밌을 거예요. 이런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틀 안에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그런 원초적인 마피아 게임적인 맛을 녹여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고민한 만큼 성공적인 시도였다 그렇죠,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만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희. 더 커뮤니티 출연진들에 대해서 가장 호감도가 높았던 출연진 혹은 이 출연진 진짜 섭외 잘했다 싶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명만 고른다면 비호감캐라고 해서 뭐 이 사람을 안 좋아한다 뭐 이거 절대 아니고요. 다 너무 재밌게 봤고 예능의 연출상 비호감 캐릭터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거를 저희가 더 오히려 잘 찝는 거죠. 그러면 뭐 박하진 씨부터 베스트 멤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입니다. 너무 좀 선정 이유가 다분한데요. 아니요. 근데 물론 뭐 맞습니다. 예뻐서 그런 것도 맞지만 되게 어쨌든 진이가 있음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되게 재밌어졌어요. 이 프로그램이 뭔가 좀 예능적인 재미도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어쨌든 리더 계층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그런데 뭔가 이 진이는 리더도 아닌데 마냥 따라가는 사람도 아닌 게 되게 좀 약간 중간적인 포지션에서 뚜렷하게 있으면 또 그것도 보는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중간에서 막 고집도 부리고 뭐 따라갈 땐 따라가고 이런 모습이 되게 좀 인상 깊었다. 두 번째는 하마. 저는 이 하마 페미니스트잖아요. 네. 페미니스트이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지? 이러면서 되게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봤는데 네. 이 하마가 쭉 던지는 말씀 하나하나들이 되게 그 백곰과 슈퍼맨이 이끌어가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많이 마련해 준 것 같아가지고 제3의 의견인 거죠. 제3의 의견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백곰과 슈퍼맨이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존재적으로 좀 좋은 존재지 않았나. 필요한 존재, 조커 같은 느낌이었다 라고 생각해서 하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백곰과 슈퍼맨. 이 둘은 약간 묶고 싶어요. 그래서 묶고 싶어서 묶었습니다. 왜냐면 한 명만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둘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이 어쨌든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저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민주사회적인 시스템이 도입된 이상 두 야당의 정치인들이 가장 합리적인 얘기를 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서 참 재밌었다. 워스트 3는 기준이 좀 종합적인데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약간 비호감 있는 느낌 플러스 가장 좀 불필요하지 않았나? 필요도가 적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고해신.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서민이라고 볼 수도 있으면서 되게 그런 포지션인데 항상 나오는 게 저녁 식사 차려주는 역할로만 지금 기억이 나가지고 잘 모르겠다. 두 번째 낭자는 어쨌든 되게 이 사람 말하는 것만 보면은 되게 엄청난 생각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자를 맡았었잖아요. 근데 기자로서의 활약? 솔직히 이거는 좀 너무 좀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무슨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를 다 같이 토론하는 장소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항상 그 인터뷰에서만 얘기를 해요 보면은 뒤에서만.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낭자가 되게 어쨌든 그 백곰 슈퍼맨의 그 모순점을 잘 지적해서 이제 좀 뭔가를 좀 하마처럼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좀 너무 좀 실망스럽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크나이트는 뭐 재밌는 사람이고 되게 상남자 포지션으로 가져갔는데 이 사람도 행동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상남자 같아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 그 동전 그거부터 거짓말을 했잖아요.
했잖아요 사실. 아니 나 그것도 네, 너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약간 나 진짜로 헷갈렸구나. 선심 쓰듯이 했을 거예요. 그게 아. 그렇게 중요한 시스템인지 몰랐잖아요. 그때 첫날은. 그래서 저 같았어도 하나 했습니다. 이랬을 텐데 이게 일이 막 엄청 근데 커지는 거지. 그게 정원아 같은 포지션이 그렇게 말하면은 괜찮은데 다크나이트가 지금 상남자 포지션을 잡아놓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그냥 들어가니까 그리고 네. 막상 중간에도 뭐이 사람도 낭자랑 비슷하게 되게 뭔가 막 자신의 가난함 이런 거 어필하면서 막 진짜 뭐 인생은 이런 거다를 논하면서 전혀 이제 정작 플레이 내에서는 보여준 게 없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세 명 너무 좀 워스트였다. 네. 다 공감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최애 선정 기준은 하준님이랑 동일해요. 프로그램에 필요했던 사람들. 첫 번째 하마님. 하마님을 선정한 이유는 하준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예요. 하마님은 어떻게 보면 이 사상 테스트 결과로 놓고 보면은 성향적으로 가장 극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점수가 제일 높잖아요. 하마님은 11점인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극단에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가 이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막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혹은 얘는 이러니까 이럴 거야 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 안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하마님이 정말 촌철살인 같은 멘트를 하나씩 날려요. 그러면 진짜 하마님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뒤통수를 세게 한 대씩 맞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다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 주장이다, 이런 것까지 느끼게 해줘가지고 하마님이 선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뭡니까? 하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가 뭐냐? 상당히 어려운 질문. 그냥 지금 딱 생각나는 것만 말하면은 가장 그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아닌가. 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수결이죠. 사회의 공동체의 가장 나은 방향을 위해서 다수결로 합의를 하고 나아가는 과정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뭐 다수결이라든지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소수자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논의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민주시민 교육을 들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게 거의 한 2달 동안 매주 진행을 했어요. 예. 주차마다 진행하는 게, 제가 기대하고 들어간 민주주의는 어떤 뭐 정치 시스템이나 뭐 의원들끼리 어떤 일어나는 이런 일들, 그런 거를 기대하고 신청을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상 막상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무슨 뭐 농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은 뭐 예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차마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나는 민주시민 교육을 들으러 왔지 뭐 이런 거를 들으러 온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주 듣다가 마지막 주차에 강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들 의심을 했을 거다. 이게 무슨 민주시민 교육이냐. 근데 결국 이런 것까지 다 듣고 여러분들이 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자의 의견까지도 모두 논의 과정에 포함을 시키고, 그런 것까지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민주주의고 그것이 민주시민이다 라는 점에서 이게 진짜 민주주의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차원에서 하마님이 이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였다. 단순히 이 사람이 뭐 페미니스트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이 사회는 정말 다양한 모습의 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들 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진정한 민주시민이 아닐까. 그 하마님을 선정했고, 두 번째는 벤자민님은 더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보여받았죠. 불순분자. 그렇죠. 사실 되게 불순분자가 이 더 커뮤니티 시스템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가져가기가 사실은 되게 저는 어려운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서 벤자민 씨가 정말 능수능란하게 게임을 잘하셨어요. 뭐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게임을 활용할 줄 아는 기본적인 두뇌가 되는 사람인 것 같았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벤자민을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근데 하필 그 사람이 불순분자가 돼가지고 좀 더 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가중시키는 부분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마, 백곰, 슈퍼맨과 함께 이 민주사회를 다듬어가는 역할에 들어갔다면은 그럼 더 얼마나 더 풍성해졌을까. 그런 기본적인 게임하는 데 있어서 벤자민이 능력을 숨긴 부분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불순분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기지 못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이 불순분자로서 역할은 잘했지만 만약에 벤자민이 여기 같이 합류했으면 얼마나 더 풍성해졌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벤자민이 리더로서는 실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불순분자라는 역할을 부여받기 전부터 나는 이 시스템 안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나는 연기를 할 거고, 나는 뭐 한국말도 못하고 미국말도 못하는 그냥 그런 애매한 포지션으로 그냥 어리숙한 연기하면서
챙길 건 챙기는 그런 어떤 본인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처음부터 참여를 했기 때문에 리더로서는 애초에 실격이었다. 별점인까지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슈퍼맨. 음. 슈퍼맨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적인 공감으로 선정을 한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슈퍼맨이랑 백곰은 묶여서 평가를 하긴 해야 돼요. 비슷한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고 근데 특히 저는 백곰보다는 슈퍼맨한테 공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갔다는 게 아 나랑 비슷한 경험을 했구나라서 공감이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그거죠. 자기는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남 친구들은 뭐 로스쿨 가고 변호사 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내용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사람을 이 프로그램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김재섭이라는 사람이 막 토크쇼에도 많이 나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 그냥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진솔한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름대로 힘든 과정이 있었고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뭔가 내가 만약에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었으면은 리더로 이 사람이 있으면 진짜 든든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슈퍼맨이 13명 중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약간 안쓰러운 인물이었다고 네.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 사람이 결국 풀은 진짜 열심히 잘했고 연수는 엄청 잘했는데 리더로 떨어졌잖아. 종신 리더로. 네. 투표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슈퍼맨이 실패를 겪었다는 게 그 네. 서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쵸, 잘했는데도 그 실패했어. 드라마가 컸어. 어. 네. 실패한 게 이게 진짜 대단했다고. 그리고 그 선거 전까지는 슈퍼맨이 되게 맞아. 주체적으로 맞아. 뭐 커뮤니티 멤버들 의견도 이끌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응. 거기서 빵 하고 대패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 근신하고 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되게 재밌었다. 근데 거기서 더 하나의 드라마는 그 후에 이제 선거에서 실제 선거에서도 당선되셨잖아요. 실제 선거에서는 근데 이제 상대 후보의 개트롤 짓으로 당선되셨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실패가 정말 이 정치인으로서 이 슈퍼맨한테 맞아요. 김재섭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다.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실제로 이제 그 11대 2로 슈퍼맨이 패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연출 자체가 되게 비등비등한 것처럼 네, 맞아. 나와요. 심지어 슈퍼맨이 좀 더 우위인 것처럼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11대 2가 나와버리고 왜 11대 2가 나왔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 요 더 커뮤니티 자체가 숙식 숙박을 하다 보니까 촬영 자체가 엄청 길잖아요. 네. 그거를 다 커트 하다 보니까 왜 백곰으로 기사가 완전히 넘어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살짝 부족했던 거예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좀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냥 선거 자체에 대한 그 재미가 너무 있었는데 맞아. 사실 11대 2면 진짜 아예 그냥 결론이 나온 상태로 선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참가자들 인터뷰만 나오고 네. 백곰이 실제로 어떤 캠페인을 펼쳤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이 맞아. 살짝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최애, 하마, 벤자민, 슈퍼맨 이렇게 3인으로 선정을 차부터 했습니다. 다 납득이 가네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인물 첫 번째 고해신. 일단 고해신이라는 인물 자체가 저는 너무 비호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커뮤니티 내에서 존재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이 사람 리더까지 하셨어요. 그 중간에. 근데 리더를 하셔서 면제권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더 커뮤니티 여기서 리더가 된 사람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커뮤니티 중 일원이 탈락 위기에 처했을 때 본인의 면제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걸 본인들이 어쨌든 암묵적으로 내걸고 리더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고해신이라는 인물은요 그냥 회피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적극적으로 내 탈락 면제권 안 된다. 그리고 뭐 백곰이 본인의 탈락 면제권을 쓰겠다고 했을 때도 본인은 아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반대했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진짜 저는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앞뒤가 너무 달라서. 네. 그러니까 뭐 인사치레라도 뭐 조금 뭐 미안한 기색이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탈락 면제권 사용을 반대하면서 그리고 또 남이 탈락만제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그리고 그 용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반대했다는 과정을 생략해달라고 요청한 거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낭자님은 일단 기자 역할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너무 기행을 일삼아요. 일단 엠바고를 건 것까진 그렇다 쳐 본인이 저는 엠바고 건 것도 솔직히 나쁘지 맞아. 않아요. 저도 왜냐면은 그게 사실 저는 그 이해가 안 됐던 게 근데 저게 엠바고 걸만한 내용인가? 근데 일단 정확히 동의하는 게 이게 엠바고를 걸 만한 사안이 아니었고 네. 근데 낭자님이 그랬거든요. 이거 나 엠바고 걸어서 한번 떠보겠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뭐
양보해서 이해가 돼. 근데 그러면 눈물은 왜 흘린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하나도 앞뒤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엠바고를 걸었으면 오히려 엠바고 걸었다 딱 말하고 불순분자들을 당황시켜야 그게 의미가 있는데 눈물을 흘려버리면 모두를 당황시켰어요. 네. 뭐 송민석 씨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낭자님의 엠바고는 사실 불순분자가 당황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엠바고를 걸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낭자가 불순분자다라는 이미지로 각인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공격받았다라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엠바고를 걸어버리고 엠바고도 다음날 풀어버렸어요. 이럴 거면 그냥 지금 푸는 게 낫지. 하여튼 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제 성향상 좀 경계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낭자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다 뭔 소용이야. 이게 다 뭔 소용이야. 어차피 다 뭐 이거 아니야? 아 이거 공산당이잖아. 이러면서 자꾸 신세를 한탄하고 세상을 탓하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되게 경계하거든요. 특히 이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은 출연진들끼리 합심을 해가지고 어쨌든 본인들이 합심을 하는 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본인이 불순분자도 아닌데 왜 신세를 한탄하고 서로를 경계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냐는 거죠. 속으론 그럴 수 있어. 그거를 티를 내면서 실제로 그 커뮤니티 내에서 공동체 활동에 뭐 참여도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하는 마음도 없고 그럴 거면 왜 참여했습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런 거냐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더 커뮤니티라는 포맷 자체가 새로운 포맷이잖아요. 네. 뭐 더지니어스 3, 뭐 1, 2 이런 거는 명확한 목표가 애초에 존재했고 거기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는지가 나와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더 커뮤니티는 사실 그런 게 처음에 애매모호하긴 했어.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거고 이제 불순분자가 정확히 뭐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럼 무지에서 오는 공포가 아니었나.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근데 이거는 저는 박하진 씨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게 더 커뮤니티가 왜 신선한가라는 질문을 만약 저한테 한다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연자들도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건지 몰라. 그래서 더 커뮤니티가 재밌었던 이유는 저는 불순분자의 존재 때문이라고 보는데 마이클 같은 사람들은 서바이벌 게임을 해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불순분자 찾는데 되게 열심히 해요. 맞아. 불순분자를 없애야 되는 게 기존 서바이벌 예능의 포맷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는 되게 재밌는 게 불순분자를 죽여도 불순분자가 생겨나. 불순분자의 역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불순분자 존재 맞아, 자체가 이 커뮤니티의 불순분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끝까지 몇 명 살아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돈을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불순분자를 죽여도 불순분자가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맞아. 이러다 보니까 낭자님이 말하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가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기행은 이제 말이 안 되죠. 일단 기행은 말이 안 되고 그거를 앞에서 말했으면 진짜 공감이 됐을 텐데 자기도 다 참여해놓고 나중에 뒤에서만 얘기하고 너무 추해 보이고 너무 얄밉고 그런 느낌이었다. 피로감은 맞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낭자, 세 번째는 다크나이트예요. 저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다크나이트도 사실 낭자님을 제가 워스트로 뽑는 이유랑 괴를 같이 해요. 맞죠. 이 사람도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인물이에요. 이 두 인물이 특히 제가 이 사람한테 조금 경계심을 가졌던 거는 이 사람은 남의 불행을 깎아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상황이죠. 지니님이 이제 본인의 감동 스토리를 하는데 내가 중국집에 갔는데 베이징덕을 못 먹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난 베이징덕을 먹고 싶었는데 아빠가 못 시키게 했다. 거기서 이제 다크나이트님은 뭐? 그게 그까짓 게 불행이야? 너는 내가 겪은 불행에 비해서는 그건 불행이라 할 수 없어. 이런 태도로 사람이 일관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크나이트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시종일관 그래요. 들어보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니네는 그딴 거를 불행하다고 하는 거야? 니네 내가 살아온 거를 들으면 너네 명함도 못 내밀어. 저는 이런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 지니가 베이징덕 얘기할 때 와 이거 다크나이트 이거 빡치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니님이 그 베이징덕 얘기할 때 진짜 자기 입장에선 진짜 솔직하게 말한 거구나.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요. 아니 본인 입장에서 부유 인가삼인데 베이징덕 못 먹어서 운 게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심각했던 일인 거죠. 어쨌든 솔직하게 말한 거잖아요. 뭐 다크나이트님이 진짜 어렵게 살아온 거 알겠어. 본인이 뭐 맨날 본인이 살던 집에는 뭐 쥐가 나왔고 단칸방에 살아온 거 다 알겠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남이 힘들게 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가치 평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정말 안 좋은 태도고 남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극혐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지만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거 정말 공동체 결속에 크게 해악을 가치는 그러니까 태도다. 그래서 김태형 씨, 비호감이 아예 똑같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참고로 사전에 뭐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진짜 맞습니다. 지금 짜가지고 얘기하는 거. 예. 그럼 이제 좀 저를 얘기하자면 예, 말씀해 주시죠. 호감도 일단은 저는 전제를 좀 달고 싶어요. 약간 저는 더 커뮤니티 내에 필요한 캐릭터 뭐 이거를 호감도 비호감도로 나눴기보다는 약간 제작자 입장에서 저는 좀 약간 제작자나 관찰자 시점에서 좀 봤고 내가 만약에 예능 서바이벌 제작자라면 와 이 캐릭터 진짜 잘 섭외했다 이 캐릭터 좀 아쉽다 라는 생각으로 호감도로 네.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벤자민. 네, 저는 이거 진짜 압도적이라고 봐요. 벤자민이 왜 첫 번째로 골랐냐면 처음 컨셉이 너무 재밌어요. 극한의 컨셉춤. 맞죠.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교포 컨셉이 뭐 괌 지도 그리면서 그리고 또 본인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네. 이야기 해설을 하잖아요. 벤자민은 네. 이제 죽었다. 벤자민 쇼는 끝났다. 이게 너무 재밌는 컨셉이다. 지금까지 서바이벌 보면서 이런 컨셉이 있었나? 그걸 잘 구현해냈어요. 네, 실제로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 살아요. 너무 맞아. 똑똑하고 네. 너무 뻔뻔해. 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뻔뻔하고 너무 약간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고 네. 되게 약간 자의식방이죠. 뽐내는 걸 좋아해. 네. 뽐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정확히 두 번째 이유로도 이어지는 게 스피치 할 때 무슨 문장인 거 먼저 공개하잖아요. 너무 여기서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퍼포먼스가 와, 이 퍼포먼스가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 연설할 때 저 같으면 그냥 진짜 저도 스크립트 써가지고 진솔하게 얘기하는 방안으로 했을 텐데 자기가 불순문자 받는 거 의심 받는 거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스피치방 들어가서 벤자민 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영어 쓸 일 없습니다. 하고 내가 그 벤자민이 자기가 불순문자인 거를 또 내가 불순문자입니다라고 어필을 안 하고 불순문자는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 워딩 자체들이 말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일단은 그게 매력적이었고 협상을 하는 불순문자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는 불순문자는 이게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맞는 불순문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어지간하게 똑똑해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재밌었던 이유는 아까 권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커뮤니티의 룰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하면 불순문자가 이기고 참가자들이 이기는지 고지의 상태에 쌓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를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것도 연결되는 얘기긴 한데 마피아 역할을 기본적으로 너무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벤자민의 그 인터뷰를 보면 다 그걸 예측해서 나온 그 행동들이 벤자민이 이미 한 것들이야 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이제 문제 맞추러 가잖아요. 네. 뭐 이렇게 자기는 그냥 슥슥 몇 문제 그냥 도와줬는데 자기들이 너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고 또 리더까지 추대해주잖아요. 맞아.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다 이러고 그런 거 보면서 벤자민이라는 캐릭터는 진짜 너무 일단은 불순문자 역할을 잘 맡겼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뽑고 싶고 예. 두 번째는 저는 마이클. 저 마이클. 본인 네, 저 그 자체. 마이클을 뽑고 싶은데 일단은 너무 재밌어요 사람이. 네. 맞아요. 너무 재밌고 이 마이클이 왜 사실 필요했냐면 솔직해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클 인터뷰를 보고 마이클이 그 안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진짜 커뮤니티고 누가 죽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솔직히 속으로는 다 그렇게 마이클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입 밖으로 말하는 사람이 마이클밖에 없어. 약간 도널드 트럼프 같은 느낌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직접 말을 해주는 거죠. 다 같이 살아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최소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면 솔직하게 떨어뜨리는 사람 결정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다들 나는 아니겠지.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이거 어떻게 내가 총대를 메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인드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서 마이클이 우리 그냥 의심되는 사람 한 명씩 적어놓고 거기서 한번 죽여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게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솔직하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불순문자도 아니었고 불신분자라고 그러죠. 불신분자. 불순문자도 아니었고 자기가 의심당하는 거 솔직하게 다 말하고 그래서 마이클이 너무 감초 역할을 잘했다. 다 우파잖아요. 근데 또 웃긴 게 그러면서 슈퍼맨이랑은 갈등이 있고 맞아. 완전 좌파인 백곰을 따르고 맞아. 그리고 하마를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저는 그 마이클이 슈퍼맨한테 그 혼나는 그 씬 있잖아요. 거기서 개불쌍했어요. 그러니까요. 뭐라 막 자기도 반박은 하고 싶은데 여기서 더 말하면 자기 또 맞을 것 같고 싸우면 지니까. 그리고
그 테드가 말했던 1대1로 매칭해가지고 하자는 거 마이크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다가 자기 무슨 문장을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시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그리고 마이클이 진짜 귀여운 게 자기 막 돈 없다고 막 그랬을 때 그 다크나이트가 마이클 뒤통수 잡고 야 마이클 좀 도와줘 이러잖아. 그때 진짜 어디서 맞고 형한테 힐러가지고 형이 막 데리고 가서 막 도와주는 그런 너무 정보나 같았어요. 진짜 마이클이 대단한 게 윤비가 대단한 게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든 1인분 이상을 무조건 해요. 진짜 너무 공감돼. 왜 PL 게임에서도 그렇고 뭐 생존남녀. 네, 생존남녀 보셨나요? 맞습니다. 생존남녀도 너무 재밌었어요. 생존남녀도 봤는데 윤비님이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예능 제작자 서바이벌 예능 제작자로도 윤비를 데리고 가겠다. 네, 마이클 두 번째로 뽑고 싶고 세 번째는 좀 사신픽 테드. 테드를 고르고 싶어요. 네, 저는 뭐 4등 했다면은 테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다. 네. 테드님이 좋았던 이유는 일단은 천재희 승국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좋아하고 그가 서바이벌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는 게 너무 일단은 보기가 좋았고 두 번째는 확실히 진행을 하셔서 그런지 중재나 그러니까 정리를 너무 잘해요. 제가 딱 바라는 약간 이상 같은 느낌인데 어떤 이렇게 토론 분위기가 과열되고 약간 이렇게 조금 감정이 좀 이렇게 안 맞기 시작할 때 테드가 나와서 이건 좋은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손석희 어떨까? 같은 그런. 이거는 좋은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라고 말하는 게 약간 중간중간에 이 스토리를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포지션이어서 너무 좋았고 진행도 그냥 당연히 테드가 하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천재의 승국도 진짜 이름이 천재여서 그런지 너무 똑똑해요 사람이. 이분 실제로 영어도 진짜 잘하거든요. 더 커뮤니티를 보면서 테드만 나오면 힐링이 되는 실제로 너무 착하고 반우 나왔을 때도 너무 챙겨주고 그리고 막판 가서는 어느 정도 자기도 의견을 내거든요. 실제로 마지막에 그 마이클이랑 테드랑 좀 실랑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테드도 그냥 마냥 당하고만 살지는 않구나. 어느 정도 의견을 내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그 슈가님이 이 호감도 더 사러 갈 때 그냥 딱 깔끔하게 양보하고 죽잖아요. 이게 멋있다. 역시 천재의 승국이다. 저는 테드님 오면 생각이 든 게 네. 테드님이 어떻게 보면 선역? 착한 역할? 네. 그런 거를 계속 담당을 하셨잖아요. 또 이제 스피치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태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든지 네.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그래가지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본인 취향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취향은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고 어떤 본인의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특징이다. 자체로 네. 그래도 다행이다. 저도 이제 비호감 순위를 말하고 싶은 게 1위 고해신. 아니 이거 그랜드 슬램 짠 거 아니에요. 짠 거 아니 순서 저 미리 정해놨습니다. 저는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활약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다 얘기하는데 저는 활약도 없었다. 비중도 없고 그냥 기억도 안 남고 그리고 이름 선정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네, 인정합니다.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캐릭터가 고해신이라는 캐릭터인데 네. 감히 네가 고해신을 들먹여? 야 닉네임부터 마음에 안 들어. 좀 다르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활약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여전사 패션으로 간 거잖아요. 고해신이라는 이름은. 태영님이 가장 안 좋아하는 캐릭터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서바이벌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부류가 살이면서 순위는 높게 가져가는 캐릭터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더지니어스의 최정문 같은 캐릭터. 이곳저곳 붙으면서 비중은 없고 활약은 없는데 순위는 높게 가져가서 오히려 캐릭터 있는 사람들 떨어지게 만드는 정확히 고희신님이 이런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밥 해준 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남고 너무 그게 아쉬웠다. 뭔가 좀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탈락 문제권이 너무 컸습니다. 저한테는. 백곰님이야 그 마이클님과의 거래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리더이기도 했으니까 탈락 면제권을 줘가지고 한 명을 살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마님도 살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태용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더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장을 받게 된 거냐면 탈락 면제권이 누군가가 탈락했을 때 이걸 써줄 수 있냐? 써줄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당선을 시켜줬는데 그 말을 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커뮤니티 우리 사회를 잘 대변하고 있는 동시에 너무 비호감이었다. 네, 너무 비호감이었고 두 번째는 낭자님. 이분도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네, 낭자님. 네. 낭자님은 솔직히 지금 할 말이 없는 게 아까 제가 다 말했던 게 기자 트롤이 너무 컸어요. 일단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엠바고를 왜 걸었을까?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 엠바고 건 거 납득 안 되고 눈물쇼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거의 정권하죠.
네, 불순문자랑 팀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문자랑 팀을 먹기 위해서 엠바고를 걸고 눈물을 흘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일단은 이해가 안 돼서 낭자님의 플레이가 과연 올바른 플레이였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있다. 네. 뭐만 하면 전체주의로 흘러간다. 뭐만 하면 이 커뮤니티가 이래서 이렇지. 시스템과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작진들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런 핑계면 이해가 되는데 커뮤니티의 가장 좋았던 점은 뭐냐면 리더가 원래 커뮤니티의 규칙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네. 추가 가능하다. 이거 진짜 신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낭자님은 그냥 저희가 만들어가는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 자체를 깨버리는 말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고민도 같잖아. 네. 사람이 너무 감정적입니다. 그 서바이벌 게임에서 눈물 흘리는 거. 너무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일 이해 안 됐던 거는 토론할 때 그 자기가 힘들게 사는 거 얘기하면서 울잖아요. 상대가 앉아있는 분들이 대학교 토론 동아리인데 그 우는 걸로 걔네들 마음이 바뀔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면 그 전략이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우는 거 보면서 이거 전략 너무 잘못 짰는데? 맞아. 대학교 토론 동아리 학생들이면 이미 자기 신념들이 뚜렷한 애들인데 울면서 그걸 마음이 바꿔요? 오히려 너무 감성팔인데? 정거나 눈물쇼 하는데? 이렇게 저는 이런 거 하잖아요. 낭자님 누구셔? 저희가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정거나 지금 울 때 그때 저희 눈물쇼 아니에요? 이러면 계속 지금까지도 회자되는데 이건데서 쉽게 눈물 흘리면 안 된대요. 외움?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이 토론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거는 좀 아니죠. 첫 번째는 지민님. 비호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악동. 아, 네.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귀엽죠. 호감적인 면도 있고 마지막은 전 진짜 호감이었어요. 그 마이클이랑 좀 귀여워요. 독점 부르면서 귀여워. 좀 비호감이었던 거는 낭자님을 살릴 수 있는 순간에서 시간을 보다가 맞아. 10초 남았을 때 달려가거든요. 네. 너무 티날 텐데. 아니 어느 정도 마음이 굳혀졌으면 1분 남았을 때 갔어야죠. 그러고 부여잡고 또 울어요. 눈물쇼. 근데 송민석이 운다고 생각해봐요. 왜 눈물쇼 그만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담배 하나 피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진이가 아니면 저는 슈가를 넣었을 텐데 저는 슈가 캐릭터는 왜 있어야 된다고 보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선입견 자체가 여자들은 페미 쪽에 성향이 강할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슈가님이 그런 거를 좀 깨부수는 역할들의 사상 검증표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슈가 같은 캐릭터는 오히려 제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비호감에 안 넣고 그냥 존재 자체가 거의 힘이 있어요. 근데 슈가가 1등 했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1등하면 잘한 거죠. 네, 4등입니다. 네. 슈가님이 4등. 그래서 굳이 꼽자면 4등이고 그리고 진짜 뭐 순위는 안 들어갔는데 하마님은 너무 필요한 존재였다. 맞습니다. 특히나 하마님이 5화였나? 커뮤니티 글 길게 쓰는 거 하마님이 올려주는데 맞아. 그거 보면서 맞아. 이분 신념이 뚜렷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설득할 만한 설득할 논리를 갖고 있어. 논리를 갖고 계셔가지고 하마님의 포지션이 되게 좋았습니다. 하마님이 되게 극단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마님이 있음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좀 더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잖아요. 애초에 좌파3, 페미3 이렇게 가진 사람이 실제 사회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이제 소수죠. 커뮤니티에서도 한 명이었던 것처럼 네. 소수라는 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하마님이 있어서 어쨌든 그들의 논리를 프로그램 상에서는 보여줌으로써 어쨌든 네. 그나마 프로그램이 좀 더 중립적인 방향으로. 근데 뭔가 그것도 그렇고 약간 없었으면 그냥 2차원으로 흘러갔을 게 3차원으로 뭔가 좀 확장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참 재밌었다. 또 약간 뭐 이제 가정을 구제한다면 벤자민이 불순문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누구한테 맡겼을지 한번 좀 글쎄요, 저는 벤자민이 아니면 안 떠오르고 그레이. 저도 그레이를 결정한 이유가 두 번째로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님이 불순문자를 받았으면 플레이를 벤자민식처럼 하진 않았겠지만 벤자민보다 뭔가 영리한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제작자였으면 그레이한테 불순문자 줬어도 됐겠다. 근데 어쨌든 그레이님은 저는 그레이는- 개인적으로 네. 재밌는 캐릭터예요. 저도 재밌는 캐릭터였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이거 주제 잘 선정했다. 이렇게 호감도 비호감도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다 커뮤니티 됐네요. 토크가 되네요. 네.
그래가지고 더 커뮤니티 너무 재밌게 봤고 더 커뮤니티는 이제 마무리를 네, 할까요? 여기까지 많이 얘기하는 했으니까 걸로. 하고. 카징 김태형의 교양이 있는 밤 아, 맞다. 더 게스트 커뮤니티 리뷰 편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스트분이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더 커뮤니티를 봤다라는 거에 해방감이 너무 큰 나머지 당분간은 안 시달리겠다. 아, 제가 근데- 맨날 시달리는 거 있거든요. 정인생 뭐 야구 올라오네 뭐 무대 인사 올라오네 이거랑 이제 그 비포 시리즈 만추. 요즘에는 만추 좀 아직도 안 보셨어요? 이제 하나 벗어났다 더 커뮤니티. 근데 이 비포 시리즈랑 만추를 봐야 된다.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까지 보면 참 좋네. 일단은 뭐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